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금손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안녕하세요, 혼림입니다. 저 같은 그림쟁이들 영원한 숙제이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죠. 천하제일의 금손 되기. 이 소원을 가진 채로 오늘도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많은 분들, 들숨과 날숨에 재력과 안녕이 깃들길 바랍니다. 아무튼 사실 손에 붓 또는 펜을 잡은 그림쟁이라면 응당 금손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금손이라는 게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금손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금손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금손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맞춰서 말하자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단순히 남들처럼 금손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냥 해!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그 뻔한 얘기들, 때론 너무 날카롭기만 해서 상처가 되기도 하는 그 뻔한 얘기들의 칼손잡이, 즉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그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기는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지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정체기가 오고 공부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오죠. 그래서 우리는 학원 또는 인터넷 클래스를 알아봅니다. 돈이 당장 없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 힘든 학생분들이라면 우리에겐 영원한 친구 빨간창 유튜브가 있죠. 그리고 저는 불행히도 미술학원 중에서도 전쟁터인 입시미술 학원을 다녔었고요. 그런데 학원에서 그림을 배우고 학원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뭔가를 배우고 지식을 쌓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림을 그리는 기술에 초점이 맞춰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 상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기술들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 그림 스킬들, 꿀팁들 정말 많이 나오죠. 그것들은 그림을 잘 그려 보이게 해줄 뿐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화려함으로 가려주는, 말하자면 비비크림 같은 거죠. 아니, 요즘 시대 비비크림이 뭐냐, 다들 쿠션 파데 쓰는데. 맞아요. 다 알죠. 그런데 비비크림을 요즘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잘만 쓰면 쿠션이나 파데처럼 누가 봐도 나 화장하는 중이다 라는 티 안 내고 편하게 피부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쓰기가 쉽지 않죠. 양 조절 잘못해서 달걀 귀신 되기 십상입니다. 이게 그림으로 치자면 레이어 효과나 잔잔바리 꼼수들이겠죠.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비비크림처럼 잘만 사용하면 정말 짧은 시간에 그림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기술이죠. 하지만 이것을 맛들리고 익숙해지다 보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럼 금손이 되고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유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인데요. 거기서 한계다 싶을 때 자신의 오리진, 처음을 떠올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왜 그림을 시작하셨나요? 왜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으신가요? 그림은 정말 유구한 역사를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예술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굵직한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천재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말 순수한 그림에 대한 열망과 욕심이 있었어요. 그에 비하자면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죠. 하지만 그런 순수함이 없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의 처음에서 나오고요. 저는 입시미술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항상 좀 애매하게 그리는 친구였습니다. 잘 그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못 봐줄 정도도 아닌 정도. 그 이유를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가 봤을 때 그때의 저는 지식과 기술의 저주에 걸렸던 것 같네요. 정형화된 입시미술 공식과 유튜브에 널리고 널린 그림 꿀팁들이 합쳐져서 특별할 것 없는 그림을 찍어내기만 했던 거죠. 저는 주로 선을 일부러 복잡하게 쓴다든지 형태를 모를 땐 대충 그냥 어둡게 밀어버린다든지 또 수차를 정말 못해서 주인 잘못 만나 서럽게 울고 있는 도화지를 여러 보내다 보니 그게 무서워서 색연필을 정말 자주 애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찔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그 당시에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너희가 그리는 것은 그림이 아니다. 그저 상처였던 그 말씀이 지금은 정말 맞는 말이었다고 느껴집니다. 다산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에는 후세의 학은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기 때문에 기쁠 수가 없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정말 뼈를 부러뜨리는 말이 아닐 수 없죠. 배움에서 나온 그림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 배움을 통해 온전히 나로부터 나온 것이 그림이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손이 되기 위해선 그냥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에 기대기보다 묵묵하게 자신이 몸담은 분야에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 배우며 나아가는 것을 즐긴 사람만이 오를 경지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전에 요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참십주 아저씨 밤로스의 영상 댓글에서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밈처럼 쓰이는 그 참 쉽죠라는 말은 우리에게 나에게는 이건 너무 쉽다 라는 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걸 보는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이지 않을까 하는 말이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의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스킬도 필요하겠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나도 금손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그 힘은 여러분의 처음, 이후에서부터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왜 그림을 시작하셨나요? 여러분은 왜 그 일을 시작하셨나요? 댓글에서 이야기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